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지난 편에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또 묵시적 갱신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묵시적 갱신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외에 또 민법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 위에 특별법을 준용을 해서 이렇게 보호법이 만들어진 건데, 민법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하다고 보여지지만 사실상 이 미세한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도 도움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고, 임대차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내용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묵시적 갱신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세 가지 차이점을 좀 볼 건데요. 먼저 민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법은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어떤 통지를 따로 하지 않을 것을 요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떠한 기간을 딱 두지 않고 그냥 만료 때까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민법이에요. 한마디로 만료 후에 쌍방이 이의가 없으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성립했다라고 보는 게 민법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년 12월 10일 이후에 개정이 돼서 1개월에서 2개월로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쇼츠 영상으로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임대인은 6에서 2개월 사이 전까지 갱신을 하지 아니한다, 혹은 계약 내용을 변경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으면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말이 없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에서는 묵시적 갱신의 임대인처럼 6에서 2개월이지만 묵시적 갱신은 그냥 6이 아니라 그냥 만료 2개월 전까지만 임차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 도래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6개월 기준이 없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냥 2개월 전까지 어떠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만료 전 6에서 2, 임차인은 그냥 만료 전 2가 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민법은 만료 때까지 쌍방이 아무 말도 없으면 그냥 성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상가는, 이제 주택을 아셨으면 상가는 조금 더 쉽겠죠. 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는 6에서 1개월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임대인 6에서 1개월 전까지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부분이 되게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임대인이 6에서 1개월까지 오케이, 상가는 6에서 1 알았어. 자, 근데 임차인은 그럼 1개월 전까지인가? 아닙니다. 자, 묵시적 갱신에서는요, 임차인이 만료 얼마 전까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임차인이 언제까지 말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말을 안 하면, 임차인도 그냥 말을 안 하면, 그럼 그냥 성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임대차랑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제 연장된다,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민법, 주임법, 상임법 다 똑같은데요. 이제 제한의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묵시적 갱신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는 2기의 차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1기에 대한 기준은 제가 이전 영상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상가는 아시겠지만 3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존속기간인데요. 존속기간이 어떻게 되냐? 일단 민법의 경우에는요, 전 임대차랑 달리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봐요. 묵시적 갱신은. 그러니까 그냥 하시 통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임대인도 마찬가지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지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그냥 묵시적으로 갱신됐다, 이게 민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택과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에는요, 주택이건 상가건 전 임대차 기간이 어쨌든 간에 전 임대차랑은 달리 주택은 그냥 2년, 상가는 그냥 1년씩 묵시적으로 갱신된 걸로 봅니다. 전 임대차가 몇 년씩 했던 상관없이 임대차 보호법 상에는 주택은 무조건 2년이고요. 상가는 무조건 1년씩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민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 그리고 주택은 2년, 전 임대차 기간 상관없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씩 갱신된 것으로 본다. 자, 이게 그 다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지 통고 부분인데요. 묵시적 갱신이 도래하면 임대차 보호법 상에는 임대인은 해지를 못하게 돼 있죠. 임차인 의무상 과실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민법 상에는 임대인도 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해지 통고의 효력 기간이 조금 다른데요. 해지 통고가 임차인은 도달하면 도달 날로부터 6개월 이 이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임차인의 경우 민법상에는 1개월 후에 해지 통고 효력이 도달합니다. 물론 동산의 경우에는 5일이 적용이 되는데, 우린 동산을 예외로 하고 지금 부동산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육, 차일 이렇게 저는 외웠었는데요. 민법상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 임차인이 효력 발생하려면 1개월 후에,
통고 후 1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임대차 보호법으로 들어가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해랑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은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해지 통고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임대인한테 도달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요. 그래서 해지 통고에 대해서는 민법이랑만 다르고 나머지 임대차 보호법 상에는 모두 다 3개월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법이든 상인법이든 모두 다 묵시적 갱신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차인한테 현저하게 불리하게 형성되는 특약은 무효다라고 해서 강행 규정으로 구분해놨습니다. 민법이랑 주임법, 상인법 모두 묵시적 갱신은 편면적 강행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큰 틀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이 도래해서 이제 성립을 하는 요건은 민법은 쌍방이 그냥 만기 때까지 아무 말이 없을 것, 기간의 정함이 없다라는 거고, 주임법은 임대인이 6에서 2개월 전, 임차인은 특이사항은 6이 없고 그냥 2개월 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은 6에서 1개월 전까지, 그리고 임차인은 여기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건은 이제 전 임대차랑 동일하게 연장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보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민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 라고 하는 거고, 주임법은 전 임대차 기간 상관없이 그냥 2년씩 갱신된 것으로 보고, 상가는 마찬가지로 전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1년씩 갱신된 것으로 본다. 기본 로직이 주택 2년, 상가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지 통고는 이제 민법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효력 발생 기간이 조금 다르다고 했죠. 임대인은 통고 후 6개월, 임차인은 통고 후 1개월 후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상가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에는 해지 통고 3개월 효력은 그대로인데, 해지 통고 여기서는 임차인만 가능하다. 임대인은 이제 편면적 강행 규정,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아무래도 강행 규정이 조금 더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임대인은 해지 통고에 권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묵시적 갱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 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 부분을 보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영상 촬영해봤습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이 왜 헷갈리냐면 민법, 상인법, 주임법 나눠가지고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우기가 쉽지 않고, 또 계약갱신 요구권의 로직과 묵시적 갱신의 로직이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래서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만 하고 저 역시 항상 헷갈립니다. 이 영상 토대로 이전 영상과 함께 참고하셔가지고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